일단 여기서 지도학습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쭉 할 건데,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크게 리그레션 계열과 트리 계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 회귀 분석에서 발전한 아이들,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에서 발전한 아이들.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분류하는 방법은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리그레션이냐. 이것도 항상 분류를 하죠. 그래서 리그레션 계열 아이들도 수치 예측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되고, 트리 계열 아이들도 수치 예측되고 클래시피케이션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회기나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 회기나무라는 거는 리그레션하고 트리 계열을 합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회기나무는 앞에 있는 회기는 수치 분석을 의미하는 그 회기, 뒤에 있는 나무는 알고리즘의 종류를 얘기하는 트리. 그래서 회기나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할지, 수치를 예측할지 범주를 예측할지 이렇게 나누는 분류와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종류를 나누는 분류, 요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순서는 알고리즘의 종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 회기, 그다음에 그 회기의 연장선상에서 응용한 서포트 벡터 머신이냐 인공신경망, 여기까지가 회기 계열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 앙상블, 여기 두 개가 그 트리 계열 알고리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둘 다 리그레션도 되고 클래시피케이션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선형회기, 105번 선형회기, 그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링크를 좀 걸어놨어요. 보시면 요게 링크인데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사실 강의하기엔 좀 구구절절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링크를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기, R스퀘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요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R스퀘어드가 의미하는 바가 제곱이니까 이제 면적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꽤 유용합니다. 꽤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의 진도를 나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배울 회기는 일반 선형 회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기 분석 회기. 그 다음에 리치, 라쏘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배울 거예요. 리치하고 라쏘는 어떤 개념이냐면, 회기 분석이 우리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의 늘 머릿속을 괴롭히는 거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오버피팅입니다. 너무 내 데이터만 최적화돼 있어하고 그 새로운 데이터를 잘 못 맞추는, 일반화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버피팅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하면 굉장히 깁니다. 뭐 베리언스가 어떻게 됐네, 뭐가 어떻게 됐네, 굉장히 긴데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내 데이터에 최적화돼서 새로운 데이터에 잘 적응을 못하고 일반화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실전에서는 오버피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그려보면 학습을 이렇게 쭉 시킬수록 애큐러시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하고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하다 보면 쭉 올라가다가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가. 이 갭이 생기는 이 포인트가 오버피팅인 거예요. 여기서 학습을 더 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학습하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을 원래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좋은 건데 너무 많이 시키니까 우리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 잘 맞죠.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하면 오히려 애큐러시가 떨어지는 거죠. 이쪽 아직 올라가는 구간은 이제 언더피팅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오버피팅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최적화된.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되죠.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트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가 계속 이렇게 자라죠. 계속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가면 여기 하나씩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버피팅이에요. 그래서 프루닝이라 해서 중간에 가지를 임의로 막 쳐버려요. 여기까지만 해. 그만해. 너도 그만해. 이렇게 학습을 덜 시키는 이런 방법을 주로 쓰고, 뭐 다양하지만 주로 이런 방법을 쓰고, 리그레션 계열에서는 리찌하고 라쏘를 씁니다. 네, 다른 것도 쓰는데,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회기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웨이트가, 요 웨이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웨이트가 크다는 얘기는, 엄청 크다는 얘기는 x가 조금 움직일 때 y가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첫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x가 1이었을 때는 y가 6인데 x가 조금만 움직여도 y가 확 뛰는 거예요. x가 또 조금만 움직여도 y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예측하는 그래프예요. 예측이죠. 지금 W는 예측이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좀 뭔가 규칙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들쑥날쑥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데이터는 잘 맞추죠. 내 데이터는. 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과연 이제 내가 이제 여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과연 얘가 여기서 이렇게 확 뛸지 밑으로 확 떨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버피팅이거든요. 개념상.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웨이트가 너무 크면 x가 조금 변할 때 y가 확 변하는 거죠. 결국 회기식에서는 원래 w가 크면, 원래 우리 전통적인 통계에서 회기식은 이 w가 의미하는 바가 x가 조금 변했을 때 y가 얼마만큼 변할지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웨이트고. 그런데 얘가 크면, 숫자가 크면 x가 1만큼 변했을 때 y가 많이 변하니까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결국 웨이트가 크다는 얘기는 이 x 값이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이트가 큰 y들이 그 x들이 y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분석할 때도 어떤 변수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 웨이트가 큰 값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웨이트가 너무 크면 오버피팅에 취약해져 버립니다. 결국 왜냐하면 통계에서는 오버피팅한 말이 없습니다. 통계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통으로 있으면, 통계의 회귀 분석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선을 찾습니다. 이 선을 찾는 목적이 뭐냐면 이 y를 결정하는 x들이 누구냐,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걸 찾기 위함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선을 찾는 이유가 새로운 x값이 들어왔을 때 y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걸 자르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만들고 이걸로 학습을 하고 이걸로 평가를 한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통계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통계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뭐 하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데이터 전체를 놓고 선을 찾은 다음에 검정을 해서 x가 이 시스템에 이만큼을 영향을 미쳐, 이런 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서는 오버피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뭘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머신러닝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늘 오버피팅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W가 크다는 거는 오버피팅의 그 잠재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를 가능하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면 어떻겠니? 라는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그 가중치를 준 게 리찌와 라쏘라는 방법입니다. 네,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시 볼게요. 리찌, 라쏘. 개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뭔가 리찌하고 라쏘는 뭔가 가중치를 좀 규제를 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뭔가 규제를 줘가지고 W가 커지지 못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은 리찌와 라쏘를 조합한 거. 이거를 엘라스틱 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는 아시죠? 로지스틱 회귀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원래 회귀 분석은 이렇게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죠. 선을 찾으면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에 맞는 요점을 찾아서 Y값, 너 100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커지면 Y도 무한대로 커지죠. X가 무한대로 작아지면 Y도 무한대로 작아집니다. 수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냐면 우리는 이게 아니고 1이나 0을 예측하고 싶으면 범주를 예측하고 싶으면 이걸 한번 태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1, 요 선에 가둬요. 요거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러는데 요 선에다 가둡니다. 그럼 x가 아무리 커져도 y는 1에 접근합니다. x가 아무리 작아져도 y는 0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최종 y값. 얘는 y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거고 얘는 y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y 꼴 w1의 x1 더하기 b 이제 x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리면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하나를 제가 4개의 변수를 쓸게요. g는 이거 맨날 안 써가지고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네, 시그모이드 함수 정확하지가 않네요. 점점 갈수록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럽니다. 맨날 잊어버려요. 맨날 봐. 예쁘게 딱 나오겠어. 그림, 수식을 보여주세요. 네, 딱 나온 경우. 여기 있네요. 제가 못 틀렸죠? 1 더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식이 어떻게 되냐면 y 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자리에 요걸 넣는 거예요. w1 x1 더하기 b 더하기 1분의 1. 요게 최종식. 이렇게. 이거 로지스틱 최종식.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설명이 로직도 있고 뭐 설명이 많은데 그냥 제가 볼 때는 합성함수야. 원래 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결국 그럼 이 y 값이 0과 1 사이 값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레시홀드 정해가지고 만약에 0.7로 나왔다. 그럼 넌 1이구나. 0.2로 나왔다. 그럼 넌 0이구나. 이렇게 예측하겠다는 거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의 수식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번 더 씌웠다. 성함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실습도 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그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써요. 경사하강법은 우리 머신러닝에서도 중요하지만 딥러닝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딥러닝은 회귀 분석의 무한조합이라고 그랬죠. 회귀 분석의 무한조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딥러닝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경사하강법과 오차 역전파입니다. 경사하강 흔히 말하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백 프로파게이션인데 이 키워드 때문에 딥러닝이 발생하고 생겨나고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다 이건 안 돼 라고 할 때 경사하강법과 오차역전파가 그거를 돌파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인공지능의 겨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2번 겨울이 있었는데 70년대에 뭐 한 번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인공지능은 안 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안 된대. 그래서 투자 다 걷어들이고, 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다가 경사관법이나 이 오자 역전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만들고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면서, 야, 된다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딥러닝 할 때 좀 더 자세히. 그 중에서 경사관법을 보겠습니다. 경사관법을 실제로 이렇게 코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여기 보면 X를 랜덤하게 100개를 뽑고, Y는 6 더하기 4X 더하기 노이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뿌려볼게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X 값이 주어졌을 때 Y 값. 그러면 이거를 관통하는 선을 찾으려고 합니다. 관통하는 선을. 잘 정리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좀 짧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은 선을 찾아. 그럼 이렇게 찾습니다. 자, 이 선이 어떻게 찾은 거냐. 그러면 이 선에 비해서 이 선이 1번 선이 있고 2번 선이 있는데 2번 선이 더 좋잖아요. 2번 선 어떻게 찾았냐는 거죠. 어떻게 찾았냐.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점하고 내 선의 요 차이, 요걸 저희가 잔차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오차는 이제 오차라는 이름은 갑자기 모수, 우리 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는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차하고 다른 의미로 잔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아시죠? 우리 통계에서 평균은 뮤예요. 뮤는 모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 분사는 시그마 제곱 이건데 이건 다 모수에 관련된 거. 우리 샘플에서는 뮤라고 안 부르고 X바라고 부르죠. 네, 시그마라고 안 부르고 S라고 뭐 이런 거 S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부르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오차, 에라 그런 거를 모수에서는 에라라고 부르는 거고 오차. 그다음에 우리 샘플에서는 잔차, 레지듀얼, 레지듀얼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충 다 그냥 오차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 알아듣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의 합의 평균이 작아지는 쪽으로 학습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평균이 작아지는 쪽으로 학습을 하자. 그럼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어떤 선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얘기인데 선이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만약에 하나가 뚝 떨어져 있다. 그럼 이 선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전체를 포괄하는 선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냥 편차의 합을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한 거에 합을 구하자. 그게 작아지는 쪽으로 학습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한 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으면 제곱을 구하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선을 내리는 효과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수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y에서 y 햇을 빼고 얘를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요. 그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면 되죠. 이걸 저희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목적 함수라고도 부르고 에라 펑션이라고도 부르고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뭐냐면 비용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에라의 제곱합이잖아요. 이거를 가장 작게 만드는 상황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풀었으면 자 이거를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n분의 1 이런 거 이제 빼도 돼요. n분의 1 없어도 보통은 우리가 2분의 1을 붙입니다. 왜 2분의 1을 붙이냐면 나중에 이거 미분할 때 내려와서 약분되라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수식을 보면 y는 그냥 y 숫자 거기다가 y 햇이 뭐죠? y 햇이 어떻게 되냐면 w1의 x1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 전체를 제곱한 걸 다 더하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식을 제가 쓰는 이유는 설명을 드리려고 쓰는 거예요. 뭐 수식으로 완벽한 수식을 전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전개를 하면 전체를 다 전개하지는 않을게요. 전개하면 무슨 텀이 살아남는지를 볼게요. 그러면 y제곱이라는 애도 있을 거고 w제곱이라는 애도 있을 거예요. w1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이라는 애도 있을 거고 b의 제곱이라는 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에 곱하기도 있겠죠. 이런 텀들이 살아남겠죠. 이런 텀들이. 전체를 제곱해서 풀었으면.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가 지금 점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 하나만 있다고 했고요. x1이 하나 있고 y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있죠. 그러면 얘는 100일 때 뭐 10이고 200일 때 뭐 5고 뭐 이렇게 숫자가 쭉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서메이션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요 y 값과 x 값은 실제 숫자를 넣는 거예요. 숫자. 100이면 100. 그다음에 여기는 10 더하기 200 여기 5 더하기 숫자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숫자니까 이렇게 문자로 안 남죠. 얘도 숫자니까 문자로 안 남죠. 결국 뭐만 남냐면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여기서 W1과 B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W와 B를 찾아야 y = 2x 플러스 B 3 이런 걸 찾아야 2와 3을 찾아야 그 다음에 x에다가 3 넣으면 y가 뭐 얼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W와 B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찾느냐? 얘가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W와 B를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가 몇이고 B가 몇일 때 이 전체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될까? 이걸 찾는 거예요. 다시 W 일단 B 뺄게요. B는 있어야 되는데. 네. W와 B가 과연 얼마일 때 전체 C라는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될까?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코스트 펑션은 W의 제곱 텀과 B의 제곱 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W가 몇이고 B가 몇일 때 이 C가 최소가 될까? 이런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혹시 잘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이 뿌려져 있는데 요거를 좋은 관통하는 직선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y = wx 더하기 b라고 가정을 했고 이 점들에다가 x값, y값을 다 넣어. 그러면 w와 b는 있고 나머지는 다 숫자. 싹 다 더한 다음에 물론 제곱해서 싹 다 더한 다음에 수식을 풀면 결국 w제곱과 b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w가 몇이고 b가 몇일 때 과연 전체 값이 최소가 될까? 그 w와 b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주로 학습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고 그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되는 파라메타를 찾는 것. 이렇게 규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학교 때 얘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기억나세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요 최소값 찾기. 최소값 찾기. 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미분을 하면, 이렇게 수평선은 미분값이 제로예요. 네. 제가 미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수학 수업을 할 때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념, 이거 딥러닝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렇게 직선이 수평적이면 미분값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도 미분값은 제로. 그래서 미분값이 제로인 점은 최소값이거나 최대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차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미분값이 제로죠. 여기도 미분값이 제로. 근데 요거는 최소값은 아니죠. 얘가 더 작잖아. 이 점. 그래서 이걸 이제 로컬 미니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딥러닝할 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지금은 2차식이니까 무조건 엎어졌거나 세워졌거나 이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흐름 모양이라고 보고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이 미분을 했을 때, 이 코스트 펑션을 미분을 했을 때 전체를 0으로 만드는 W를 찾을 거예요. 전체를 0으로 만드는 W. 그래서 수식은 생략할게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C를 W로 미분한 게 0으로 만드는 W. 두 번째 C를 B로 미분한 게 0으로 만드는 B. 두 개를 찾으면 돼요. 이게 결국 연립방정식입니다. 1번식과 2번식을 합쳐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W와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 수식은 모르셔도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직선을 찾고 싶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y = wx 더하기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y 실제 값에서 우리 그 방정식 직선이 의미하는 요 수식을 뺀 거를 제곱한 걸 다 더한 게 코스트 펑션이라고 정의할게요. 그러면 그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w와 b를 찾는 걸로 귀결된다. x와 y는 숫자를 다 넣는 거예요. 이따 1000개 있으면 1000개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w와 b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w와 b를 찾는 거고 이거는 2차 방정식의 최소값을 만드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의 솔루션은 뭐냐면 각각을 편미분해서 그거를 0으로 만드는 w, 이거를 b로 0으로 만드는 b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가 귀결이 됩니다. 이걸 찾으면 끝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게 예전에 회계식에서는 통계에서 회계식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W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설명하기 쉽게 W를 하나 썼잖아요. 보통 W가 몇 개예요? 500개요, 500. 그럼 500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불가능. 그걸 누가 풀어? 사람이 풀어? 기계는 이거 연립방정식 못 풀어요. 우리가 사람의 수식 줘가지고 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허들이었어요. 안 돼. 예전에 통계에서는 됐을지 모르지만 머신러닝이 오면서 이 W가 너무 많아졌어. X가 많아지면 W가 많아지는 거예요. X 하나당 W 하나니까. 불가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못해? 그러다가 방법론을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면 조금 후진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딱 미분해서 이 값을 딱 찾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요게 W고 요게 B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B가 아니라 전체 C 값. 그래서 뭐 W 값을 찾는 거예요. W가 2일 때 최소값이더라. 이렇게 찾으면 얘기가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W가 너무 많아서. 연립방정식 풀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좀 무식한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아무데나 W를 찍어요. 자, 최소값이니 아니네. W 조금 이동시켜. 자, 최소값이니 아니네. W 또 이동시켜. 자, 최소값이니 아니네. 또 이동시켜. 최소값이니 계속 이걸 하는 거야. 무한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니 그러네. 그러면 너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꽤 쓸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사하강법인데 그 기울기 왜 이게 이름이 경사하강법이냐면 자 여기서 최소값이니 물어보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분값이 0이니? 라고 물어보고 미분값이 0이니?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아니네 그러면 자, 요 기울기가 미분값이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만약에 10이었어요. 자 기울기가 플러스 10분의 왼쪽으로 이동 기울기가 조금 경사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이었잖아요. 조금 이동하니까 9네, 조금 이동하니까 8이네, 조금 이동하니까 7이네. 급기야는 기울기가 0인데, 그럼 너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보내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결국 학습이 뭐냐면 W 넣고 최소값인지 보고 W 넣고 최소값인지 보고 W 넣고 최소값인지 보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미분값이 양수면 왼쪽으로 이동. 이쪽은 미분값이 음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미분값이 0일 때. 기울기가 0일 때. 이게 경사하강법의 핵심입니다. 다시 코스트 펑션을 정의했어요.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W와 B를 찾고 싶어요. 미분 방정식 풀면 됩니다. 미분 방정식은 아니죠. 미분 방정식은 적분하는 거니까. 미분해서 연립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런데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무식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옮겨보고 최소니, 옮겨보고 최소니, 옮겨보고 최소니, 옮겨보고 최소니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만큼씩 옮겼으면 좋겠나요? 얼만큼씩. 이걸 저희가 러닝 레이트, 학습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크게 주면 최소값을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면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러닝 레이트를 너무 조그맣게 주면 정말 조금밖에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학습이 너무 오래. 그래서 적당한 러닝 레이트가 필요합니다. 키워드를 알아주셔야 돼요. 러닝 레이트. 키워드가 있다는. 이게 전체적인 경사하강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조금 좀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건 제가 자세히 안 했어요. 왜냐면 자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듬성듬성했어요. 나중에 딥러닝에서 조금 더 자세히 수학까지 곁들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우리가 코드, 여기까지는 이론이고 코드로 한번 해보려고.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XY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정답은 4x 플러스 6. 웨이트가 4고 B, 절편이 6이면 정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Y는 애초에. 물론 그냥 직선으로 만들면 안 되고 노이즈를 줘야죠. 그래 이렇게 음성지성 시키죠. 그 노이즈가 랜덤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줬고 그걸 가지고 실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함수에 지금 이름이 get weight update. 네, 뭘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W1, W대로 결국 W와 B 바뀌었다는 거죠. 그 파라미터 2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서 2개 썼으니까. B 대신에 W01이라고 쓴 거죠. 그리고 실제 X값과 Y값 받아야죠. 실제 왜냐면 딱 때려놓고 더하기 한다고 했으니까 평균 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0.01, 0.01씩 스텝 밟으라는 거예요. 한 번 돌 때 0.01씩 움직여서 체크하라는 거죠. 자,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요 Y의 개수, Y가 우리 원래 몇 개 만들었죠, Y? X의 개수 찍어보면 되죠. Y Y.1 100개 만들었네요. 100개. 100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N은 100이 되겠죠? 네, 100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P0 W1 이게 무슨 뜻이냐면 W1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0으로 세팅된 배열 만들어줘. 이런 겁니다. 일단 W를 어디선가 출발은 해야 될 거잖아요. 일단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찍고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초기화.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를 먼저 시킵니다. W0 업데이트와 W1 업데이트를 초기화하고 얘를 계속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또 X 이 수식 그대로예요. 이거 방정식이 그 직선의 방정식이죠. W1하고 X를 곱해서 이거는 그 행렬이라서 점 트랜스포즈 이게 행렬의 그 뭐죠? 내적하려면 보셨나? 내적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곱해야지 내적되는 거잖아요. 배우셨을 거예요. 행렬. 벡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np.닷에 요거를 결국 요게 뭐냐면 W1 곱하기 X 더하기 B 대신에 W0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측값, 우리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차이는 원래 y값, 실제 값에서 우리 예측값을 빼겠다는 거죠. 근데 y가 값이 하나가 아닙니다. 100개예요. 예측값도 100개, x가 100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100개 곱하기 1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ff가 뭐냐면 그 차이를 100개를 뽑아낸 거죠. 차이를 100개를 뽑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행렬에 구하기 위해 모든 1값을 가진 행렬 생성. 그래서 W0에 뭐야? mp.1 1이 다 들어가 있는 걸 100개만큼 일단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러닝 레이트 곱하기 mp.dat 곱하기 diff 한 거. diff하고 얘하고 내적한 거를 곱해서 n으로 다 한 다음에 n으로 나눠서 2를 곱한 거는 이거는 이제 뭐 계산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만큼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기울기가 양수면 왼쪽으로, 음수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 좀 솔직히 복잡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가. 이걸 다 이렇게 하려면 코드를 다 완전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보시면 우리가 W1과 W0를 하고 X값들을 넣어주면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얘를 쭉 이렇게 옮긴 다음에 새로운 W1과 W0를 돌려주는 거죠. 요걸 주면 새로운 걸 돌려주는 거죠. 업데이트 시키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스텝이라는 거를 이제 함수를 정의할 건데 이제 요 이터라는 게 이제 이게 몇 번이에요? 1, 10, 100, 1000만, 10만 번 돌아라는 거. 아까 제가 스텝 이렇게 영인이 이걸 본다는 걸 10만 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W0를 초기화, W1도 초기화. 그래서 포문을 10만 번 돌면서 W1 업데이트하고 W0 업데이트를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레이트 업데이트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번 얘를 호출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함수가 10만 번 호출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호출 때마다 W를 조금씩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으면 W가 여기 있으면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조금 요게 요걸로 업데이트 해주는 함수가 요 위에 있는 함수. 그렇죠? 그거를 10만 번 하겠다. 그래서 최종 W1과 W0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트 함수를 구해야죠. 코스트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np. 그 원래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 차이, 그거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코스트 함수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로 하는 걔를 찾겠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함수를 다 정해 놓은 함수. 그리고 실제로 자, 돌려보자. 우리의 정답은 y = 4x 플러스 6이 나오면 완전 정답. 이렇게 해서 W0를 W1을 뭐 4, W0를 6 이렇게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이라는 걸 실행하는데 x와 y를 주고 뭐 이게 몇 번이에요? 10,000번만 해라 이렇게 준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얘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10,000번 호출해서 얘를 10,000번 호출해서 계속 W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래서 W들을 찾고 예측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금방 하죠. 코스트가 요런 거예요. 사실 우리 코스트에는 관심 없어요. 이게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에 별로 관심 없고 최소로 만드는 W와 W0에 관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W1은 4.008, W1은 W0는 6.009, 거의 4와 6에 근접한. 이게 방정식으로 푼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무식하게 대입을 해가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조금 어렵죠. 수학도 있고 수학도 좀 알아야 되고 코드도 좀 알아야 되고 코드도 살짝 어렵다. 함수 쓰이고
네, 이걸 다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네, 우리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할 때는 이 함수를 직접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패키지에서 만들어 놓은 걸 호출하면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원리를 알자 라는 의미에서 써봤다.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 점들이 실제 데이터, 노이즈 준이 실제 데이터고, 우리 직선이 뭐냐면 우리가 찾은 직선의 방향이지. W1이 몇이었죠? 4.008. 그다음에 절편이 6.009. 네, 이렇게 찾은 걸로 실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스캐터 플롯 XY 직접 그린 게 점이고 이 플러스로 X하고 Y 예측값을 그린 게 얘는 직선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찾은 게 프리딕이 직선으로 예측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확률적 경사강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었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개에 대해서 다 잔차를 구해서 다 더하는 게 맞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식이 하나면 괜찮은데 지금 보통 빅러닝에서는 회계식이 막 무한 조합이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확률적. 그래서 데이터가 총 10,000개 있으면 이걸 다 하지 않고 그냥 한 1,000개만 뽑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실제로는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10만 개가 있었다. 이렇게.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으면 이 잔차를 다 구해서 10만 개를 다 구해서 이거에 다 더해서 n분의 1을 해야지 맞잖아요. 그래야 정상인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랜덤하게 여기서 그냥 10,000개만 뽑는 한 1,000개만 뽑는 거예요. 1,000개만. 총 데이터가 10,000개라고 할게요. 10,000개. 근데 1,000개만 뽑는 거예요. 10분의 1만. 1,000개를 뽑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스토캐스틱. 확률적 경사근법을 쓸 건데 10,000개를 다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리지 않니? 1,000개만 갖고 하자. 그럼 이 코스트 펑션은 뭐냐면 전체에 대한 잔차의 합이 아니라 1,000개에 대한 잔차의 합이죠. 이 1,000개는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죠. 그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서 SDB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차이가 없더라. 생각보다 잘 맞아. 그래서 보통 우리 딥러닝에서 학습을 시킬 때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 번 하면 1,000개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10번 돌려요. 만약에 1,000개씩 해서 10번 돌리면 실제로 10,000개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본 거죠. 근데 뽑힌 놈이 또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뽑힌 놈은 한 번도 안 뽑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수치적으로 1,000개씩 10번 돌리면 10,000개에 대해서 본 거다. 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1에폭이라고 얘기합니다. 1에폭.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용어예요. 그래서 10번 돌아가면 1에폭이 돌아갑니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 번 뽑을 때 몇 개씩 뽑는지,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인지 이걸 보고 몇 번 돌아야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다 본 것처럼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그걸 우리가 1에폭만큼 돌았다. 그래서 보통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학습시키는 기준은 에폭입니다. 부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코드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그냥 랜덤하게 뽑는다. 네,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랜덤하게 뽑는 것만 달라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실제 해보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W가 3.992, W0가 6.049,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 없어요. 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고 그림을 그려봐도 차이 없죠. 네, 똑같습니다. 그럴 거면 당연히 스토캐스틱을 해야죠. 굳이 10,000개를 다 볼 필요가 없죠. 1,000개만 봐도 충분해요. 꽤 괜찮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근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누가 더 근사를 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점점 발전을 시켰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쭉 이걸 나중에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부릅니다.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데센트, 뭐 모멘텀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나중엔 어댑티브 플러스 모멘텀.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약자를 어댑티브 해서 어댑티브하고 모멘텀 이렇게 줄여서 이걸 보통 아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자를 만들어서 앞에가 어댑티브 모멘텀의 약자. 그래서 아담.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쓸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얘가 잘 맞기도 하고 얘가 잘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냥 스토캐스틱을 안 쓰고 다양한 이제 발전한 아이들을 써요. 우리가. 그래서 얘네들을 옵티마이저라고 부릅니다. 옵티마이저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잘 맞는 옵티마이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담이 좀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옵티마이저 선택할 때 모르면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면 아담. 내가 내 데이터를 잘 알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옵티마이저를 네가 선택해.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 뭔지도 모르겠고 내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아담 하시면 웬만큼 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해서 경사강법,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기본이 되는 경사강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코드도 넣어놨어요. 코드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우리 지금 핵심은 요겁니다. 퍼미테이션. 네. 뽑는 거죠. 복원 추출로 뽑는 겁니다. 네. 결과가 비슷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요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 그럼 우리가 회귀 분석을 적용해 보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요거까지만 볼게요. 요거까지만. 일단 데이터 로딩 합니다. 보스턴 데이터, 보스턴 집값 앞서도 했어요. 이미 데이터 로딩. 그리고 뭐 하죠? 데이터 분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 만들고 핏하고 프리딕션하고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하고 이게 끝입니다.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 이게 리그레이션이 우리가 이게 어디에 일어나는 거예요? 핏할 때 이런 짓을 한다. 핏할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이 학습이잖아요. 학습은 뭐예요? 웨이트를 찾아가는 과정. 웨이트는 어디서부터 찾아요? 호기값부터 시작해서 스텝 계속 밟아가면서 미분값이 0이니 미분값이 0이니 미분값이 0이니 이걸로 찾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끝. 우리 앞에서 했던 대로 모델 만들고 피팅하고 프리딕션하고 이밸류에이션 이게 끝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작업은 피팅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끝. 그냥 만들면 그냥 쭉 나오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절편 보고 뭐 코에피션트 보고 다 봤잖아요. 이건 이제 회귀계수 정렬이라고 해서 코에피션트가 큰 순서대로 정렬한 거죠. 얘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런 거죠. RM이 아마 방해수? 아마 그럴 거예요. 방해수가 클수록 집값이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범죄율?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텍스도 있고. 마이너스인 거는 클수록 집값은 떨어지더라. 이거는 앞에서도 했지만 크로스폴드로 여러 개를 쪼개서 해보고 평균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로 간단하게 톡 나오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배운 평가를 복잡 다양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앞에 거 한번 그냥 쭉 한번 코드까지는 다 보시지 마시고 의미하는 바만 쭉 정리를 한번 하시고 실제로 그런 머릿속에 그런 개념을 갖고 데이터 읽어서 모델 만들고 피팅하고 프리딕션하고 이밸리에이션 하는 거 비주얼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조금 어렵죠. 사실 알고리즘 설명할 때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생각보다 딥러닝은 계산량이 많고 복잡하지만 제가 볼 때 수학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머신러닝은 생각보다 알고리즘을 열어보면 수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수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다 알 필요도 없고 처음에 한번 공부할 때만 알아두면 되고 근데 이제 그래도 개념을 알아야 적용할 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